근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도 잘 나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 거,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인 건데 어제 사실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혹시? 좀 안쓰럽죠. 예,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느낌이고 맞아요. 저와 다르게 스킨케어도 못 하시는 느낌이. 대통령인데. 네, 사실 그 잠을 안 잔다는 평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누적된 피로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유혜 씨는 혹시 어제 좀 이렇게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되게 여당 후보, 아니,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을 계속 엄청 같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국회의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구나. 대통령과 같이 네. 한 컷을 남기기 위해서 네. 치열한 투쟁. 근데 그 중간에 막 나가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전혀 화도 안 나고 너무 안 됐다. 그게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한 마지막 투쟁 같은 거잖아요. 난 이재명 앞에서 나가. 이런 거.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 기간에 저도 이제 그 캠프에서 상근을 법률지원단에서 했었는데 거기 변호사님들 중에 이제 그 대통령 이제 그 당시 후보시죠. 네. 후보님과 이제 자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 2시, 새벽 3시에 텔레로 막 뭘 보내가지고 알아봐달라고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간은 대선 선거 기간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네. 막 그 네. 달려야 될 때니까.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도 보시면 SNS에 올리는 시간을 보면 아유. 큰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생활 네. 루틴 자체가 거의 선거를 계속 뛰는 것처럼 계속 달리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건데 네. 우리 박지원 최고는 이제 대선 캠프에서도 일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없다. 1대1로 찍은 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는 하나 있는데 하나. 지난 대선 거 있는데. 지난 대선은 네. 없고 그냥 청와대 만찬 때 한번 지도부랑 같이 가서 이제 그때 단체 사진 찍은 찍을 것만 때? 있고 네. 개인적으로 찍은 건 없습니다. 혹시 그때 만찬할 때는 우리 예. 박지원 최고한테 개인적으로 악수도 하고 했을 텐데 예. 어떤 말씀을 좀 해줬습니까? 저는 그냥 건배사 시켜서 건배사 했던 아, 기억만 거기서 납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궁금한데 이거. 예. 뭐 했지? 그때 이렇게 건배사 해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당원 최고위원 선출될 때 늘 그 질문지가 그거였어요. 뭐 항상 모범 답안 같은 게 뭐냐면 국민 주권 정부를 잘 뒷받침하기 위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게 항상 네네. 모범 답안으로 늘 외웠던 거라서 네. 뭐 당원 주권 하면 국민 주권 했던가? 뭐 국민 주권 하면 당원 주권 했던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정치인들의 건배사는 정말. 근데 지금 그 같이 찍은 술 맛이 사진이 안 필요 나겠네요. 없으신 게 제가 계속 말씀하실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시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계가. 네, 저 흔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받은 시계를 지금 갖고 있군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지금 100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네. 시계가 더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말로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찍는 모습이 연출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시정연설이 끝나고 퇴장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맞아요.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인혜 씨가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끝까지 듣고 얘기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거. 특히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한때 윤어게인이라고 하셨던 윤상현 의원도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보면서 확실히 시절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정치가 복원되고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야당과 여당의 사이라도 그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이 굴러갈 수 있게 민원도 제기하고 우리 지역구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복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좀 조롱을 하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본인 당대표 볼 때보다 표정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 기대가 되는 느낌. 대통령을 뵐 때 다들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당대표 왔을 때의 표정과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때 의원들이 이제 또 시정에서 끝나고 이제 그 별실 같은 공간에서 사진 엄청 찍어달라고 하고 네. 또 환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청와대도 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시고 온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망중한이라고 바쁜 가운데 한가로운 분이 연출되니까 계속 대통령도 이제 오래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과 사진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젠다 중에 하나가 2차 종합특검이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궁금해요. 어제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특검보 한 명을 제가를 했던데 김치현 신임 특검보 어떤 사람으로 이력상 알려져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저와 같은 대학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시고 사실 그 근무 이력을 보면은 경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사만 알고 재판을 모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맞아요.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수사와 재판을 모두 두루 경험한 변호사 하지만 검찰의 영향력이나 때가 묻지 않은 변호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력을 이렇게 법조인 대관 이런 거를 구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서 8년간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미추홀 경찰서의 형사팀장을 했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마지막 나오기 전에는 서울 중랑경찰서의 수사심사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곳이 있죠. 네. 지평에서 3년간 일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개별 법인으로 나와서 일을 하다가 특검보로 픽업이 됐던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김치현 변호사를 좀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분을 찾아서 제가 초면이지만은 아는 분을 통해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근데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김치현 특검보는 첫 번째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 변호사라는 게 밑에 있는 후배 변호사들을 잘 데리고 일하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를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변호사 일이 바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힘든 거다. 자기 일하면서 힘든 건데 그런 일을 굉장히 잘 소화했고 지평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수나 나이로 봤을 때 중간이었는데 있을 때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을 했던 거고 그 신뢰로 뭘 들어준다면은 로펌에서 산악회를 만들었답니다. 그거는 MZ 세대가 싫어할 만한.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제가 대표 변호사고 저희 수석 변호사님들 네. 몇몇 분이 계시니까 근데 그 밑에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분한테 저런 호평을 듣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 자 가다가 마지막 산악회 얘기 듣고 이거 어수 변호사님 얘기도 좀 다시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싶네요. 아니, 특검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용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 본인이 그렇죠. 수사한다기보다는 수사 계획을 이제 그렇죠. 집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쓰임새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산악회를 조직할 만한 인화력이 있는 분이다. 네. 그런 느낌 아니에요 혹시? 저도 약간 이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는 아는 입장에서 근데 저도 이제 네. 대표 변호사긴 한데 저는 젊은 변호사들한테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알아서 하도록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지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다른 얘기로는 그 특검이 어쨌든 지난번에는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밖에 검찰 개혁 분위기도 그렇고 혼란스러워서 맞아요. 네. 사실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럴 만한 유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1차와 다르게 뭔가 되게 맞기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맞아요. 막상 별로 네. 성과가 없을까 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충분히 이제 의혹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많고 왜 누가 기획했는지부터 김건희, 윤석열이 얼만큼 거의 개입됐는지 이런 것들 사실 되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맞아요. 충분히 네. 속 시원하게 안 밝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2차 종합특검이 잘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입장에서 그런 용인술에 훌륭하신 분들이 온다고 하니 산악회 용인술 아, 굉장히 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딱, 예, 네. 같이 주말에 뭐, 나와야 되거든요. 보니까 지옥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2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특검의 판사 출신에 누가 가지 않았어요? 권창현 임명된. 특검. 권창형 특검이 가셨어요. 그럼 이거는 예. 뭐예요? 지금 특검보.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지금 김치현 새 신임 특검보가 법무법인 지평이라는 데 있었고 하필이면 또 이제 권창형 특검이 법무법인 지평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권창형 특검은 판사 시절부터 노동 문제에 정통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을 나누잖아요. 대형 로펌 네. 같은 경우에는 권창형은 노동이 주그룹인 대표였고 예를 들면 네. 그룹장이었던 네. 거지. 그런 상황이었고 김치현 변호사는 경찰 출신 형사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사 그룹이 주그룹이긴 했는데 서브로 노동을 부그룹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권창형 특검과 인연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 계기가 된 것은 그 김치현 변호사는 변호사 시절에 노동청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경험이 발판이 돼가지고 권창현 특검에 눈에 들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산악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뭐야, 권창현 특검 이분이야말로 이렇게 밑에 후배들 잘 건드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칭찬해서 산악회로 마무리하니까 이건 칭찬이야. 약간 의심되지만 제가 이제 특검에 있는 분들과 소통했을 때로는 네. 항상 그 1차 특검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이분들의 수사 의지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적 구성 자체가 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제 그 시민 활동을 하셨던 분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쪽 맡고 있고 또 군 부분도 박정훈 대령의 당시 대령의 변호인 그
수장을 맡고 있었던 김정민 변호사님이 맞아요, 달려 맞아요. 있는데 예. 이게 수사 의지에서만큼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진용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김채연 변호사님 저희 선배님께서 꼭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2차 종합특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셋업이 완료돼가지고 맹렬하게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 공관위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번에 2기 공관위를 꾸렸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간 인물 중에서 이분이 눈에 띕니다. 검사 출신의 최기식 변호사. 이분이 도대체 어떤 변호를 한 겁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네,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다가 지금은 사임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네. 그리고 지금은 또 아직도 변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예비 후보를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12상 기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변호도 맡았다는 건데 이런 내란의 주범들, 공범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간다. 공관위원 도대체 어떤 자리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공천을 관리하는 곳인데 이제 장동혁 대표 스타일이 뭐 윤리위원회나 공관위 결정이 있으면 그냥 약간 책임 회피성으로 본인 뒤로 약간 빠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라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항상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일수록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관여해서 막 수습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한다, 수용한다 이런 스타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처음에 인선을 할 때 본인이랑 결이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인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덜 관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의 결이 어쨌든 본인의 주된 핵심 지지층이 윤호개인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을 마음도 달래주면서 굳이 자기가 시시콜콜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공천에 있어서 네. 그런 분을 열심히 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아니 오희대 씨 같은 경우엔 노상원, 네. 추경호 이런 조태용 같은 사람이 변호한 사람이 이렇게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온다고 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보존을 빵원으로 빵 퍼센트로 아, 가기 선거 비용 위해 보존을 네, 가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말 중간 리더급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은.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뭐 장사할 때 네. 바지 사장 둔다고 하잖아요. 바지 사장만큼도 힘이 없는 그런 느낌? 여러 가지로 이번 저는 선거는 망한 것 같다. 당 직이 없는 그냥 평당원으로 얘기한다면 네. 장동현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혹시 장동혁 대표를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위원회라고 같은 층에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 예, 있잖아요. 옆에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가다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면 예, 혹시 얼굴은 좀 보지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인사도 하고 하게 할 것이고. 예, 근데 제가 사적으로 네. 뭐 1대1로 대화 나눠본 적은 없고 네. 단식하셔서 좀 얼굴이 많이 헬스케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은 가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님 한 말이 막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렇게 잘 움직이는데 왜 난 내 주변으로 이렇게 똘똘 안 뭉쳐지냐라는 한탄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네. 좀 주변에서 계속 흔들고 아까도 뭐 배현진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뭐 그 비공개 자리에서는 막 본인 주장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사실 존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의 그 기강이 서는 건데 밖에서 그렇게 때려버리니까 좀 옛날 저 뭐 그 생각도 나면서 당대표가 너무 흔들리고 이러니까 좀 오히려 감정이입돼서 좀 안쓰럽다.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닙니다. 맞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당원들의 대표로 선출이 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 경험이라는 게 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오랫동안 들어가고 이런 경험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막상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를 이게 공개 비공개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일단 어떤 느낌 드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북에서만 계속 살고 여의도 정치에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하고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맥락 같은 걸 잘 몰랐어요. 뭐 어떤 당내의 무슨 뭐 분파라든지 뭐 정략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냥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당계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요즘 좀 몇 달 지나서 이제 풍어를 읊는 정도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당권이라는 것에 대한 뭐 경쟁은 어차피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존중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그 딱 그 라인을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딱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고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선을 넘으면 이거는 완전히 거의 해당 행위인데 이거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라는 생각을 하면 그 앞에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내부 구성원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네. 뭐 아마 당원들도 그런 것들 보시겠죠. 근데 그 안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시니까 앞에서 다 이렇게 하하호호 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시고. 아 그렇게 싸우다가도 저는 이제 그런 그 완전 이너서클엔 제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니까 네네. 제가 느끼는 거는 카메라 앞에서의 보여주는 그 모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없을 때 하하호호 악수하고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서 하는 얘기하는 모드가 하나 있고 네. 아무도 못 듣게 귓속말하는 모드가 하나 있고 어.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네. 그리고 혹시 이거는 그냥 내용을 여쭤보진 않는 거고 네. 최고위원회를 하다가 네. 정말로 이게 본인이 화들짝 놀란 적 있어요 혹시? 아 혹시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 싸움 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아 저는 네. 이제 그 당시에 대외적으로 공개 최고위 때 약간 당 대표를 저격하는 네. 발언이 이제 좀 강하게 됐을 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 비공개 때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공개 때 안 하고 갑자기 공개 때 얘기를 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왜 내부적으로 해결을 먼저 안 하고 밖에서 먼저 하지 여론전을 먼저 하지 그런 게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정당 경험이 없어서 그렇고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난리도 아니라고 아, 예전에 약과다, 약과야. 훨씬 심한 예. 경우 많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찬찬히 지켜보면 다 잘 정리된다 이렇게 많이들 10년 후에 박지원 최고위원님의 모습이 궁금해요. 지금은 되게 호기심이 가득하고 모든 게 신기하고 그때 찌들어 있고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박혀 있을까? 그때도 세 가지 모드로 네, 윤혜 씨 반갑습니다. 하고서 뒤에서 윤혜 씨 아시죠? 요거 다른 순간 같은데. 그치? 지켜봅니다. 네. 이제 그 방송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네. 그래도 박지원 최고 오랜만에 그 네. 모셨으니까 그때 만찬 이제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하고 네.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사담을 할 때는 좀 어떤 자세에서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좀. 예. 그날 되게 오래된 동지들을 모처럼 이렇게 만나니까 네. 엄청 들뜨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 대표도 엄청 아이처럼 설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무거운 모습만 보는데, 아,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이제 만나고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술도 한잔 하면서 네. 이제 좀 분위기가 업되죠.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건배사를 한 거야? 하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술이 조금 되니까 이제 원래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끝나야 되는데 막 2시간 반, 3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진 분들이 좀 커트를 청와대에서는 이제 시키려고 이제 대통령실에 시켜야 그렇겠지.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시켰냐면 이제 그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막 갑자기 뭐 사생활 뭐 관련된 뭐 소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위험하다 이러면서 커트를 딱 시키려고 해서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잘하셨네요. 네. 아 그랬구나. 또 대통령을 이렇게 만찬을 해보면 좀 어떤 기분일까? 사실은 뭐 상상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연소하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당원을 대표하는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네. 그 공식적으로 건배사 시킨 게 한마디였고 아 그게 마지막 네. 한마디였고. 네, 예. 뭐 이제 그 우리 회식할 때처럼 술자리니까 네. 이렇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옮기고 아, 위치를 옮겨 네, 뭐 다니면서? 비서실장님 잠깐 저쪽 가세요. 당대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술 한 잔도 하고. 그러면 예, 그 얘기는 재밌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쩔이라서 계속 구석에 있었고 주로 청와대가 상대해 줍니까 그러면? 네. 저는 앞에 누가 계셨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무 조정식 특보님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그냥 주변 분들이랑 이렇게 밥만 먹고 있었고 그렇군요. 이 네. 신나시는 분들은 옆에서 막 신나시고 흡연 타임도 가지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국정연설 할 때 대통령 막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 힘들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똘똘 뭉쳐서 방패가 돼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네.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인기도 많으니까 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인증샷 찍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십니다.